외국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여러분하고 다시 사업을 할까 안 할까요?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나오는 음식마다 다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3번째 이미 다 차가지고 4번째부터는 거의 젓가락도 안 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세상을 사는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살아요. 예측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몇 살까지 일을 할 거며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라는 그 답변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는 자 단기간에 프로젝트만 하고 끝내는 회사인지 6개월만 해체할 회사인지 3년 뒤에 해체할 회사인지 30년 뒤에 해체할 회사인지 영속하는 회사인지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과 회사의 구성과 회사의 일과 분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회사 이전에 개인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분의 수명은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살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만약 한 50이나 55 정도 됐을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몇 살 정도 살 걸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마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마 60 정도나 65이면 돌아가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 있는 집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어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면 다시고 나서 2, 3년 있다 돌아가실 거야. 69좀 살지 않을까? 자, 현실에 봐서는 어때요? 자, 1940년대 평균 수명이 36년 해방돼서 한일 합방식 되던 시절 1910년도 또 1940년대 이때 평균 수명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1960년대 평균 수명은 몇 살쯤 됐을까요? 자,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은 1920년대는 35세였고요. 자, 1960년대쯤에서는 45세쯤 됐어요. 자, 1970년대는요. 자, 지금은 수명이 옛날에는 45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지금은 85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이게 2020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몇 살이냐고요? 오늘 지금 85세 되는 분이 이때쯤에 돌아가실 나이예요. 그 85세 되는 분은 주변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살아계세요. 그 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85세 이상 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평균 수명은 평균 기대 수명은 몇 살 정도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나이를 한 45세 정도로 예상했을 때 딱 55세 정도 되는 분은 몇 살쯤 살까요? 지난 60년간을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매 10년마다 5년씩이 길어졌어요. 10년마다 5년씩이. 그러면 2020년에 평균 수명이 85세면은 20년 뒤에 2040년에 평균 수명은 몇 살이라는 얘기죠? 몇 살이 되는 거죠? 10살이 20년 동안 10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95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이가 45이라 그러면 20년 뒤에는 몇 살이 되는 거죠? 65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65세가 되는 거죠. 그로부터 20년 뒤에는 몇 살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20년 뒤에는 여러분의 나이는 85세고 이때 당시 10년이 또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85세에다가 10년 플러스 10년이니까 이때 기대수이 105세예요. 내 나이는 85세인데 4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45세 되는 분이 내 나이는 85세인데 이때 당시에 기대 수명은 105살이에요. 그럼 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기는 상당히 어려운 나이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보면 오늘 45세인 분들은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쯤 될까요? 저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30세쯤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130까지는 산다는 얘기예요. 130까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45세 되는 우리 박사과정 다니는 A라는 어떤 학생이 지금 오늘 45세예요. 남은 기간 살아갈 나이가 몇 살인 거죠?
약 9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박사를 따고 나서 자 2년 뒤에 박사를 따요? 그로부터 박사를 몇 년간 사용할 거예요? 80년간 박사 활동을 할 거예요. 무슨 활동을 할 거예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내가 지금 은행 지점장이에요. 부지점장이야? 51살, 45세. 그럼 내가 은행을 몇 살에 그만둬요? 아마도 55세, 56세쯤 되면 많이들 그만두대요. 더 다닐 수도 있겠지만 명예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기도 하고. 어쨌든 55세쯤 그만둔, 45세라 그러면은 55세에 그만둔다 치면은 아마도 내가 은행을 아마 10년 정도 더 다닐 수 있을 거야. 명예퇴직금을 몇 억을 받아서 그때 그만두면 되겠지. 그로부터 내가 몇 년을 더 산다고요? 55세 퇴직하고 나서 내가 몇 년을 더 산다고요? 만약에 130세라고 했을 때 55세에 퇴직했을 때 여러분 몇 살을 더 사는 거죠? 자, 75년을 더 사는 거예요. 75년을. 75년을 더 살 건데 몇 년 동안 놀다 죽을 거예요? 만약에 55세니까 한 5년 일하고 어디서 계약적으로 한 5년 일하고 60세부터 계속 놀 거야 하면은 여러분은 몇 년을 노는 거죠? 남은 70년간을 놀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즘에는 아까 4, 5정 얘기했지만 45세 정년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없죠? 또 좀 많아야 55세? 좀 더 가장 넓게 봐봤자 60이면 거의 다 퇴직을 해요. 60에 퇴직을 했다 치더라도 60에 퇴직을 했더라도 내가 130쯤 살면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약 한 70년. 약 70년 정도를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뭔가 할 게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뭘 하겠어요? 처음에는 퇴직을 하고 나서 55세 나 60세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요? 열심히 못했던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겠죠. 몇 년간 여행을 해요? 2, 3년간 하겠죠. 돈도 좀 쓰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비슷한 또래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55세에 그만둔 사람이 55세 요즘 베이비 부모 세대쯤 되겠죠? 너무너무 많아요. 보통 같은 또래가 몇 명쯤 돼요? 100만 명 정도가 돼요. 내 나이 또래에만 예를 들어서 63년생만 100만 명이고 64년생이 100만 명이고 65년생이 1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 찾으러 다녀요. 내가 만약에 70년생이다. 그 조음도 한 80만 명 돼요. 그러면은 수백만 명이 어떤 일자리는 자, 산업이 고도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차 산업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2차 산업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1차 산업은 시골의 농번기에 가보면은 굉장히 일이 바빠가지고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일을 해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2차 산업에 들어오면 2차 경공업 때는 섬유산업이라든지 가발산업에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산업들이에요. 일자리가 그나마 많아요. 고도화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이러면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화되다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조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100명 하던 자리에 2, 3명이면 되는 거예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기계만 봐주면 되고 제어 장치만 눌렀다 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100명이 필요한 자리니까 2, 3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100만 개의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 수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10명만이 100만 개의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점점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인력은 점점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일자리 찾는 사람은 수백만 명인데 나한테 주어지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나마 이미 산업이 바뀌었어요. 무슨 산업이 바뀐 거예요? 농사 짓는 산업도 아니고 가발을 만드는 산업도 아니고 뜨개질을 하는 산업도 아니고 자동차 조립을 하는 산업도 아니고 이미 무슨 산업으로 진입을 했냐 하면은 시대는 3차 인터넷 혁명을 지나서 4차로 진입을 했어요. 인터넷 혁명을 하는 시대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호텔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등등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등등에서 그 마케팅을 이해하는 몇 명의 전문가만 필요한 거지 대량의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산업은 이미 고도화돼서 나 같은 제조업 중심 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 중심의 인력은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양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기 퇴직 또는 정상적인 퇴직을 해서 60 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십 년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취업을 해요. 어떤 취직을 해요? 아주 값싼 취직을 해요. 지금 요즘에 산업을 살펴보시면은 20대, 30대 취업률보다 50대, 60대 취업률이 더 높아요. 자, 아니 60대 취업률이 30대 더 높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일일이 무슨 취업이냐? 저임금이지만 생존형 취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생존형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저임금에 본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아,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구나. 아, 내가 몇 살까지 일을 살겠구나. 자기 수명에 관해서도 계산을 착오를 했고 일에 관해서는 이미 착오를 해가지고 이미 다 엉켰어요. 엉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파가 다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계가 빠르게 무너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들이 다 무너져요. 내가 존경받으면서 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했는데 퇴직한 지 10년 만에 나는 뭘로 전락하는 거예요? 싼 임금의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의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뭘 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변하는 가운데서 고도화된 인력들이 그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뭘로 전락을 하냐면은 그냥 한낱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수명에 대한 계산착오, 일에 대한 계산착오가 엄청난 또 다른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 하나 구하는데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보다 더 합니다. 왜 더 합니까? 왜냐하면은 목숨을 건 새끼를 책임지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헤매는 거는 마스크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전개될 한국의 미래이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한국 경제와 거시 경영론을 배우면서 아,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의 확실한 컨셉을 잡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과목에서 특별히 교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이거를 가리키는 과목 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교보문고를 여러 번 우리 집 앞에서 여러 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시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